안녕하십니까, 김병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기말고사, 이번 5, 6월달 기말고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뒤쪽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법 부분하고 12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갑지와 을지를 합쳤어요. 그래서 을지가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갑지는 없어져야죠. 예, 갑지. 두 필지를 합쳤으니까 하나는 폐쇄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요즘은 등기 용지라는 말 대신에 등기 기록이라는 말을 또 쓰죠. 등기 기록. 예, 등기록. 등기 기록은 하나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쪽에는 전세권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승역지적권이 있고, 또 하나 지상권이 있고, 얘네들이 있으면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합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저당권이 있다. 그럼 합병이 안 됩니다. 자, 합병할 수 없다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둘 다 내 거다. 소유권은 문제가 없죠. 소유권. 그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또 임차권, 자, 그리고 승역지 지역권, 승역지권. 여기까지는 합병이 되는 거고, 이 외의 권리인 저당권이 있으면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토지에 동일한 신탁이나 또 모든 토지에 동일한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소유권, 지상, 전세, 임차, 승역, 지역권, 그다음에 모든 토지의 동일한 저당, 동일한 신탁. 여기까지는 합병이 되고 이 외에 다른 게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단 말이죠. 또 공유 토지인데 지분이 다르면 합병이 안 되죠. 지분이 같으면 소유자가 동일한 거니까 그때는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2번 말소 등기에 대해서 자, 저당권이 설정돼서요.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인데 자, B한테 저당권을 준 거죠. 저당권. 근데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그러면 소유권자가 현재 제3취득자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저당권자 B와 공동으로 저당을 말소해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저당 말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저당 말소는 현재 소유자가 저당권자랑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 전세권을 말소한대요. 자, 3번 자, 지상권을 말소한대요. 자, 그런데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가 붙었답니다. 그럼 이런 때에는 둘 다 이해관계에 해당한다가 되죠. 그래서 목적으로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건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서 종된 권리. 자,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서 종된 권리가 따라서 직권 말소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이럴 때는 둘 다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두 개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좀 공부가 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4번 보시면 자, 채무자를 추가하는 저당권 변경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경이죠. 자,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는 제3자가 없으면 자, 부기 등기로 가고요. 제3자 있으면 자, 승낙을 받았을 때는 부기 등기. 승낙을 못 받았을 때는 주등기. 그래서 부부주 그러단 말이에요. 부부주. 지금은 채무자가 추가되는 변경 등기는 제3자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기 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된 권리가 말소된 다면 부기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주된 권리가 말소되니까요. 그래서 주된 권리가 말소되면 종된 권리는 직권 말소된다. 그래서 주종 관계에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가등기 명의인이 오케이 가등기 지어도 돼라고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 의무자도 되고요. 이해관계도 됩니다. 둘 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는 말이죠. 3번만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등기에 대해서 옳은가 찾기인데요. 자,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은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내 거니까 돌려줘 이거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는 가등기가 안 됩니다. 남의 거에 가등기라는 거예요. 남의 건데 내 거 내 거지 약속했다. 이게 가등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는 둘이 예약한 관계를 등기부에 예약 관계다라고 써놓는 거기 때문에 내 거에다가는 가등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남의 거를 가져올 거다라는 게 가등기입니다. 남의 거 가져올 거다라고 한 그 권리 자체를 제3자한테 넘길 수도 있단 말이죠. 가등기가 예를 들어 분양권 넘기는 듯이 가등기 잡아놓은 그 권리를 제3자한테 넘기면 그 친구가 가등기 이전 받아서 나중에 이거 이전 받을 수 있죠. 나중에 본등기를 대신 걔가 하는 겁니다. 가등기 자체를 공동신청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요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순위를 사는 거니까 2순위 가등기야? 네, 2-1 이렇게 사는 거죠. 가능합니다.
가등기 명의인이 스스로, 가등기 명의인이 나 포기할랜다 라고 해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죠. 아니,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뭐 할 수 없죠. 가등기 명의 스스로 가등기를 포기할 수 있다. 자, 4번 임차권이죠. 자, 임차권. 임차권도 가등기 순위를 잡아놓을 수 있고 나중에 본등기를 딱 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니까 동일 부분에 누가 빌려 쓰고 있대. 그럼 나 임차권인데 너 용의권 뭐냐? 나가라. 라고 해서 직권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에 용의권끼리 부딪혔잖아요. 이럴 때는 가등기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중간에 껴오는 애들은 쫓겨나야죠.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자, 5번이 맞겠죠? 5번.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다. 하나의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부동산인데요. 이거를 가등기를 B, C, D가 여러 사람이 같이 가등기를 공동으로 걸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자기 것만, 나 3분의 1만 본등기 해주셔. 이거 됩니다. 자, 혼자 가서 자기 것만 해달라는데 왜 안 돼요? 자, 혼자 가서 전원 명의를 다 해달라. 그건 안 돼요. 혼자 갔으면 내 권리 부분만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 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만 본등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만은 되는 겁니다. 자, 오히려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다 해달라. 이건 처리가 될 수가 없죠. 자기 것만은 되는 거다. 그래서 5번이 맞는 거죠. 요즘에 한참 또 출제가 오랜만에 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좀 유행을 타는 부분이었는데 요즘 다시 유행이 돌아오고 있어요. 5번은 맞는 말이죠. 자, 4번 부기등기 하는 경우, 자, 소멸의 약정 또 환매특위 계약 다 부기등기죠. 자, 그런데 제3자가 있는데 승낙을 못 받았다. 이럴 때 권리 변경. 자, 요거 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제3자 자체가 없으면 부기등기로 간다. 제3자가 있다면 자, 승낙 여부를 봐야 되겠죠. 승낙을 자 받았으면 부기등기. 제3자 승낙 받으면 걔는 없는 거 취급하는 거예요. 제3자 없는 걸 취급하는 겁니다. 부기등기. 근데 제3자가 절대 안 돼 라고 하면 걔 밑으로 내려가는 주등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권리 변경 등기예요. 권리 변경. 자, 제3자가 있지만 승낙을 못 받았대. 그럼 어떻게 해요? 주등기로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3번은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자, 전세권이 1번 전세면 그걸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1-1입니다. 그래서 1번, 1-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로 가죠. 등기 명의인 표시가 개명되었다. 주소 바뀌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무조건 부기등기입니다. 정답이 3번만 현재 주등기로 처리됩니다. 권리 변경이죠. 자, 5번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하는 거죠. 광천지는 광입니다. 자, 공장용지는 장입니다. 유원지는 원이죠. 유는 유지가 있잖아요. 유지. 자, 제방은 제입니다. 제. 자, 도로는 도. 이게 맞죠? 도로는 도. 5번이 맞죠. 자, 정말 뭐 간단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안 외워놓으시면 까먹는 거예요. 자, 차장 천원 요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 쓰는 거죠. 자, 차는 주차장, 자, 장은 공장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주는 주유소용지, 주유소용지. 공은 공원 있었죠. 자, 하는 없고요. 천 지는 광입니다. 광. 자, 천은 하천이죠. 자, 원은 유원지라고 그랬죠? 유는 유지.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리는 것들까지 같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도로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도. 그렇죠? 5번이 맞는 거죠. 자, 6번 봅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 요거 좀 암기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당연히 자, 소재와 지번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지목도 나옵니다. 실제 공부상 지목과 실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지목도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경계 대신에 자,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 위치, 또 위치 설명도 이런 게 들어가죠. 또 이거 경계점에 대한 자, 표지에 대한 사진 파일, 표지 종류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좌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자, 표지 종류,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등록상이 됩니다. 자, 보존기간 같은 거 들어갈 리가 없고요. 축척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자, 축척은 토지 임야대장하고 도면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데는 축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척 보존기간 빠지고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죠. 됐죠? 자, 7번 봅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 하나 빠졌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여기 비치 지역이다. 그럼 비싼 동네요. 비싼 동네면 한 필지가 최소가 0.1로 잡혀야 됩니다. 276.45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4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인데
뒤에 5가 있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5가 있으면 앞에 자리 숫자 짝수를 확인하시고, 짝수 좋네. 자, 짝수 좋으면 5를 버려서 짝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76.4로 가는 거죠. 그리고 276.4로 등록합니다. 만약에 276.35다 이렇게 나왔다면, 자, 이럴 때는 앞에 홀수니까 올려서 276.4로 등록하는 거죠. 자, 만약에 276.55다 그러면 5가 홀수니까 또 올려서 6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276.6. 자, 이런 식으로 5가 나왔을 때는 앞에를 보고 짝수에 맞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5가 나왔으면 짝수로 맞춘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됐고요. 8번 보시죠. 자,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도면에 등록할 때 소재 지번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소재 지번, 또 지목도 한 글자씩 쓰게 돼 있죠? 대신에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면적. 자, 면적은 안 들어갑니다. 면적. 자, 경계는 제일 중요한 거죠? 도면에 제일 중요한 경계란 말이에요. 이 토지의 모양을 그렸으니까 경계. 그다음에 위치 잘 나옵니다. 건축물 구조물 위치, 또 삼각점. 삼각점. 자, 지적 기준점. 자, 얘네들의 위치도 역시 도면의 등록상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도각선과 도각선 수치도 역시 도면의 외곽선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도면의 등록상에 다 맞습니다. 자, 조심하실 거. 도면에는 면적 없어요. 자, 또 도면에는 고유번호 없습니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등록하지 않는다. 자, 또 도면에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이런 것도 도면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면에 등록하지 않는 걸로써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5번 면적이죠. 자, 9번 보시죠. 토지 이동에 대해서 틀린 것은 일부 형질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럴 때는 분할 신청을 60일 이내 하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요거 60일이네요. 60일. 그래서 분할은 원래 자유인데 요 경우만은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의무상이 된 거죠. 60일. 물론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는 없어요. 자, 60일에 신청해야 된다. 자, 신규 등록할 때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나 자,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공사가 준공됐다는 확인증, 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자,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토지의 용도 변경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 이 경우에도 지목 변경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역시 지목 변경도 60일 이내 신청하는 거죠. 자, 등록 전환도 60일입니다. 60일. 자, 이때 반드시 지목 변경이 꼭 되는 건 아니죠. 등록 전환과 지목 변경은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어요. 자, 5번 도로 하천, 제방, 유지 얘네들은 공공사업입니다. 자, 이럴 때는 합병 대상 의무가 생기는데 자, 이때는 60일. 자, 90일이 아니라 60일입니다. 60일. 자, 90일 이내 신청하는 건 바다로 된 토지 말소. 그것만 9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10번 보시죠. 자,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공고가 3개 있어야 돼요. 자, 시행공고. 그 다음에 청산금 결정됐다라는 공고, 그 다음에 확정됐다라는 공고가 3개 있습니다. 자, 시행공고 자체는 20일 이상 하고요.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산금 결정 공고는 15일 이상 하는 거지만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 고지 또는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내.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자, 소유자에게 청산금 납부고지 수령 통지한다. 요거는 여기 2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15일이 아니라 20일 이내. 자, 청산금 결정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합니다. 자, 2번 축척변경위원회는 소관청 친구들이라고 했죠? 5명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은 처음에 축척변경 동의받을 때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2분의 1이 소유자다. 만약에 그 동네 소유자가 5명 이하이면 전원 다 위원이다. 이런 것까지 보셔야죠. 자, 소관청은 확정 공고했으면 자,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 앞뒤에 다 지체 없이죠. 확정된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4번 소관청은 시도의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때에는 20일 이상 자, 공고를 하는 거죠. 자, 시도의사 승인을 얻었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하는 거죠. 자, 시행공고는 20일 하지만 언제 하냐 그러면 앞에 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 받으면 지체 없이 시행공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승인 받고 지체 없이 시행공고. 자, 시행공고 했다 하면 적어도 20일 이상은 해줘야 되겠죠. 자, 20일 이상 시행공고를 한다. 이게 맞네요. 네, 4번 맞아요.
5번 소관청은 축적 변경을 하려면 승인을 먼저 얻은 후에 동의를 얻고 위원회 의결한다. 이 순서가 틀렸어요. 맨 처음에 동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의결, 자, 세 번째가 승인 이렇게 돼요. 동의, 의결, 승인. 자, 승인 신청할 때 동의서와 의결서를 내줘야 승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맨 마지막입니다. 순서를 틀리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4번만 옳은 거죠. 자, 축적 변경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1번 정리 후 절차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거. 자, 소관청은 분할 등 사유로 등기가 필요하대. 그럼 소관청의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특히 토지 표시 관련한 등기다라고 할 때 촉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게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소유자 변경상이죠. 자, 소유자 변경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등을 가지고 정리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소유자는 권리 문제니까 권리는 건등기 이렇게 외웠어요. 자, 3번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소관청이 직접 너가 소유자구나 라고 조사해서 등록하게 돼 있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직권정정했대. 자, 직권정정했는데 소유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대요. 자, 이럴 때는 일간신문, 시공보 또는 인터넷 페이지 여기 올리면 통지한 걸로 대신 쳐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주소 모르니까 직권정정하면 알려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처리한다. 자, 5번 소관청은 토지 표시 등기가 필요하지 않대요. 자,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7일입니다. 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고요.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자,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해서 날짜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7일을 10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적 측량. 지적 측량 부분이 또 요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지적 측량을 하려는 토지 소유자. 또 이해관계, 얘네들이 측량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하대. 자, 이럴 때는 소관청이 가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 옛날 말로 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거기가 수행자입니다. 거기한테 가서 따로 돈을 내고 의뢰를 먼저 해줘야, 그래야 이제 소관청 가서 우리가 원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에 바로 측량 의뢰를 할 수는 없고 수행자한테 가져야 된다. 그죠? 자, 합의해서 측량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릅니다. 자, 근데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자, 측량으로 하고 4분의 3 측량. 자, 4분의 1이 검사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 있죠. 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개 바꿔놨습니다. 3번 수행자가 의뢰를 받고 실시를 했겠죠. 측량을 해서 수행자가 실시했다. 그러면 시유사 소관청에게 내가지고 이거 괜찮죠? 라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지역공부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 현경이 왜 필요하 했어요? 현경이. 자, 현경이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자, 모든 세부 측량이 다 검사받는 건 아니다. 검사 안 받는 측량이 두 개 있다는 거죠. 자, 4번 지적 측량은 소관청이 측량 성과 정확하네, 맞네, 검사해봤더니 괜찮네. 자, 이럴 때 수행자한테 주게 돼 있어요. 수행자는 이 검사 받았으니까 이제 의뢰인한테 갖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공부합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검사 받아와라. 5번 소관청은 의뢰가 있을 때 자, 다음 날까지 수행자한테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수행자하고 소관청을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의뢰를 수행자가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소관청한테 다음 날 계획서를 바로 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져야죠. 그래서 여기서 수행자가 의뢰를 받으면 소관청한테 계획서를 주는 겁니다. 다음 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만 옳은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기말고사 뭐 간단하게 문제 풀어봤지만 문제를 여러 번 자꾸 풀어봐야 실력이 느는 거니까요. 자, 틀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관련 공부했던 부분의 어느 부분인가를 연결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